신성 로마 제국. 자, 유럽 역사를 뒤흔들 핵폭탄이 등장했습니다. 로마란 브라만 바라문 라마의 발근이인 해탈의 불교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성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국가들이 자신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주인공이라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은 훈 제국을 세운 아틸라와의 혈육이 신성 로마 제국의 건국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역사 속에 누구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팽창과 확산. 아틸라와 훈족의 대대적인 유럽 이동 이후 약 5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유럽은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서 팽창과 확산을 거듭했는 바, 팽창과 확산으로 불타오르는 아리안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다시 관할해야 할 중앙의 황제가 다시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유럽의 확산과 팽창을 다시 통치할 제2의 아틸라가 출현하게 되는 필연적인 시기가 탄생했습니다. 유럽 슬라브의 민족주의란 아틸라의 훈적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이전에는 서해인 히라빈인 슬라브가 직접 자기들의 땅을 통치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과 북해의 세력이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지배 구도가 원주민인 히라빈 슬라브가 피지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모라바의 기반 세력도 히라빈 슬라브였지만 지배 세력은 훈족의 아바르의 영역으로 아마도 이들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마자레의 이동과 함께 모라바 왕국이 다시 지배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슬라브의 정체. 제국이 확장되면서 제도권을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독립하려는 세력이 모라비아 왕국으로 이들이 슬라브의 제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사에 등장하는 슬라브의 정체부터 정확히 밝혀봅시다. 슬라브란 서해의 전통적인 세력인 헬라, 히랍, 시라브, 슬라브의 세력으로 이들이 유럽 역사 속에 서코리아인 그리스, 로마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현 유럽의 슬라브 국가는 고르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 체첸,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남부,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모로코, 알제리, 튀니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이들은 모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으로 테는 터이며 헤라는 헤라, 히랍으로 테헤란은 히랍트라는 의미의 한글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히랍인 그리스의 터였던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 강은 티터의 그리스의 터라는 의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 로마란 라마 브라문 바라문의 발근이인 해탈의 불교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류인 로마 교황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롬바르드족은 왜 로마 교황을 공격하라고 했을까요? 오토 1세 대제. 왕조와 제국은 일개 가문이 개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전체적인 추대 하에서 종교의 인종 또는 인가에 의해 왕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독일은 일개 루돌핀 가문이 제국을 개창할 수 있나 봅니다. 위대한 헝가리. 중앙아시아에서 9세기에 유럽에 등장하는 헝가리인들의 의식 속에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가 민족의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마자르의 지도자 아라파드란 아라는 아래 알땅이며 파는 법왕청이고 드란 터인 땅입니다. 판노니아와 오랄. 판노니아는 이오니아의 판, 이오니아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의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루지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오니아입니다. 이오니아는 요냐, 요양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이들 그리스가 서코리아인 그루지아였던 것으로 이오니아의 원 이름 요양을 먼저 살펴봅시다. 평안도 덕천과 영혼의 군명이 요원으로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요양입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는 덕연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천부가 있었던 금성으로 이곳에서 사해로 보살부가 파견되니 이들이 천하의 중심이었던 고양의 지명을 자부심 있게 이식했던 그 이름이 이오니아인 요양이었던 것입니다.
헝가리의 마자르는 누구인가? 헝가리의 황제 아라파트는 마자르라는 대군단을 이끌고 유럽사에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은 헝가리 평원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실상은 훈족 아틸라의 아들 댕기지크가 건설한 아바르 제국의 중심에 헝가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파트 황제의 이동 시 대동한 헝가리의 마자르 군단의 정체는 600년경 초구브라트의 차남에게 답이 있습니다. 즉 아틸라의 훈족 이동으로 고향인 중앙아시아 지역이 공실이 되었는 바 대불가리아의 왕 쿠브라트는 차남 바트바얀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 볼가 불가리아를 재건하게 했으며 이후 350년 이후 정확히 훈족의 이동을 시작한 그 지역에서 바트바얀의 후손이 중원의 황제 아라파드를 모시고 다시 훈족이 이동했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 훈족의 후손이 건설해 놓은 유럽의 제국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으로 이것이 마자르인이며 헝가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한 몸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한 마자르가 황제 아라파드로부터 받은 봉지가 현재의 헝가리이며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헝가리가 몽골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카르피니의 몽골의 역사편에 몽골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카 몽골, 이곳은 예카테린부르크로 추정됩니다. 수 몽골, 이곳은 카자흐스탄의 이스타나로 추정됩니다. 메르키트, 메크리트입니다. 몇 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죽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그곳의 다리 이름이 메르키트였습니다. 즉 헝가리가 몽골의 한 부족인 메르키트였던 것입니다. 헝가리의 건국자 아라파드는 누구인가? 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아라파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왕건의 장남 고려 회정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이시며 헝가리의 아라파드였습니다. 헝가리의 역사에서 4세기 훈족을 이끈 지도자 아틸라와 신성 로마 제국의 아라파드는 같은 혈육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해 봅시다. 한자 척은 척으로도 발음하지만 탁으로도 발음합니다. 4세기 훈족을 이끈 중원의 황제는 광개토 대왕으로 이분이 중국사의 북이 태조 도무제 탁발귀라고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끈 주인공은 왕건의 장남 회종으로 왕건의 상계에서 탁왕씨란 탁씨와 왕씨로 이들이 한 핏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또는 오스티아라는 국명은 유럽 역사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입니다. 즉 헝가리가 유럽에 이동 정착한 10세기 중엽 이전에 사용된 오스트리아라는 지명은 전부 조작이라는 사실로서 오스트리아라는 국명은 정확히 헝가리의 유럽 이동 정착 후 사용되는 국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라는 국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설명드릴 것이며 독자분들은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성립과 발전. 전 세계의 모든 국명과 지명은 한글과 관련이 있으며 한글로 모두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명은 오에터, 즉 오시터, 오시 가문의 터, 봉지라는 의미로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은 주나라의 모국인 전주를 빈주라고 불렀습니다. 빈주는 완주이며 전주라고도 했습니다. 의미는 여명이 빤하다의 밝은 박터를 상징하니 왜 오스트리아의 수도 이름이 주나라의 빈과 일치하겠습니까? 중원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이동해서 고향의 지명을 자부심 있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동쪽이 아닌 북쪽에 있으며 스페인 언어로 동쪽을 오에스터라 부르며 오스트마르크의 마르크는 마르는 마리 마을 부도이고 크는 카, 샤카, 즉 샤카 부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스트리아를 오시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고려 회종은 왕건의 맏아들이라고 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세기 중엽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왕위까지 모두 계승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이전의 공국에서 왕국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 회종은 태조인 왕건의 죽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바 아우 정종에게 황위를 양위하고 모친을 모시고 유럽으로 같이 이동했으며, 이때 같이 이동한 모친의 외척에게 하사한 봉지가 바로 오스트리아였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바벤베르크 가문은 바로 나주오씨의 후손들이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초기 나주오씨의 모국인 고창현 빈풍루기의 무대 빈풍의 빈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명 중에 짤츠부르크라는 소금 강산이 유명해서 짤츠부르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짤츠는 설치로서 이곳에 부살부인 대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지명에 등장하는 부르크는 불이, 부도이고 크는 샤카라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티롤 인스부르크. 티롤의 인스부르크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티롤의 주도는 인스부르크입니다. 티롤이라는 의미는 티는 트터 땅이며, 롤은 랄, 아랄, 야르, 여르의 요입니다. 티롤은 알터라는 의미입니다. 티롤의 수도는 또한 인스부르크로, 인스는 인의, 인 또는 임시의, 부르는 불이 부도이며, 크는 샤카로 인 또는 임의 부도라는 의미입니다. 고려 해정의 황후가 의화 황후 임씨로서 해정이 유럽으로 이동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때 중원의 모친과 처가 세력을 대동시킨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역사가 근대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연합정부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심은 신성로마 제국의 이스탄불이라는 사실 명심 바랍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펜싱 결승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운동생활을 해왔던 박상영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게 된 선수는 바로 세계 랭킹 3위의 헝가리 국가대표 임레게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국제 펜싱연맹 순위뿐만 아니라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동메달과 2015년 세계선수권 및 2008년 유럽 선수권 금메달로 개인적 역대 업적도 월등한 선수입니다. 그런 임레게저 선수를 상대로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14대 10, 단 1점만 더 내주면 은메달로 그치고 말 것을 박상영 선수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14대 15라는 정말 엄청난 반전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는, 독자분들은 박상영 선수에게만 집중했겠지만 저는 임레게저 선수에게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임레게저 선수가 의화 황후 임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티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동유럽의 국가들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